제가 집이 하나 있거든요. 지금 여기 아파트 분양권을 사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? 요즘 하도 규제가 많고 대출도 잘 안 된다고 하니까 괜히 샀다가 대출 안 나오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?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이 질문을 받는 것 같습니다. 맨날 뭐가 자주 바뀌니까 누가 하나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하시죠?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갈아타기를 원하는 1주택자, 그리고 투자를 고민하는 다주택자까지 요즘은 정확하게 내 상황을 알아야 하고 그에 맞춰서 집을 사야 합니다. 잘못하면 세금 폭탄은 기본이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요즘 집 좋죠? 특히 화려한 모델하우스를 보고 덜컥 계약금부터 넣었다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? 오늘 이 영상 딱 5분만 보세요. 무주택자, 1주택자, 다주택자까지 각각의 입장에서 중도금 집단 대출 가능 여부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, 실제 사례까지 정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. 먼저 가장 깔끔한 무주택자입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규제 지역 기준으로 프리패스에 가깝습니다. 계약금만 준비되면 중도금 60%는 대부분 전액 대출이 나옵니다. 입주 때 잔금 대출도 집값의 70%까지 가능하고 취득세도 기본 세율이라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. 하지만 딱 하나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. 바로 DSR입니다. 중도금 대출 받을 때는 DSR을 안 보지만 나중에 입주할 때 잔금 대출로 갈아타려면 내 소득 대비 대출금이 DSR 40%를 넘으면 안 됩니다. 난 무주택자니까 무조건 나올 거야.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연봉 대비 대출이 너무 많으면 잔금을 못 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. 꼭 내 소득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. 다음은 가장 많은 케이스에 해당되는 1주택자입니다. 집이 하나 있는데 분양권 대출 나올까요? 정답은 나옵니다. 현재 기준으로 기존 주택 처분 약정을 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됩니다. 다만 보증 건수가 핵심입니다. 보통 허그나 HF 보증서를 끊어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게 세대당 딱 2건까지만 가능합니다. 금액으로는 통합 5억 원이 한도인데요. 만약 기존 집에 보증서를 쓴 대출이 있다면 한도 초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. 다만 기존 대출이 은행 주담대라면 상관없습니다. 입주 시점에 잔금 대출을 받을 때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한다는 매매계약서와 상환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와 더불어 1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챙기는 전략도 잘 챙겨야 합니다.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입니다. 여기서부터는 계산기를 정말 잘 두드리셔야 하는데요. 일단 안 좋은 얘기 먼저 하자면 첫 번째로 중도금 대출이 아예 안 됩니다. 중도금을 내 돈으로 내야 하는 잔압이 필수입니다. 두 번째는 취득세 폭탄입니다. 비규제 지역이어도 세 번째 주택이 되는 순간 분양계약서를 쓴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8%로 껑충 뜁니다. 5억짜리 아파트라면 취득세만 4천만 원이 넘습니다. 그래서 다주택자가 분양권이나 신규주택을 매수한다면 전액 현금 납부 능력과 취득세 중과를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. 자, 앞서 이야기한 각각의 케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 A씨 같은 무주택자는 입주 때 소득 요건인 DSR만 체크하면 됩니다. B씨 같은 1주택자는 기존 대출 보증 건수를 확인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노리면 됩니다. 하지만 2주택자인
C씨가 세 번째 집을 산다면 중도금 잔액과 취득세 8%를 낼 현금이 두둑해야 합니다. 정리하자면 지금 시장은 무주택자와 1주택 갈아타기 수요자에게는 기회의 장이지만 다주택자에게는 여전히 높은 허들이 존재합니다. 일반적으로 분양권은 입주 기간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짜는 것이 우선입니다. 사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를 8% 내야 하지만 만약 새로 산 주택이 많이 올라서 양도세를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취득세는 지출로 잡히기 때문에 양도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. 오른다는 확신이 있다면 다주택자도 기회는 있습니다. 결국 정책과 세금을 잘 알고 접근해야 내 자산을 현명하게 증식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